자, 42쪽입니다. 제 2장이죠. 1장에서는 용궁의 바닷속 상황 이야기였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장면이 바뀌겠네요. 제 2장, 자, 전개당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차 본격적으로 갈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토끼가 사는 산속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었죠. 실제 이 대본을 가지고 연극을 하려면 보라색과 같은 이제 질문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제2장의 배경은 어떻게 바꿀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무대 지시문, 조명은 어떻게 하고 무대 장치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자라는 느린 태도로 여기저기 살펴본다. 근데 토끼가 가벼운 가름으로 나온다. 명랑한 콧노래도 부른다. 자, 자라가 말좀무소 토끼가 뻔하다 뻔해. 이 이야기는요, 연극이고요, 해학적이라고 했잖아요. 웃음이 묻어나고 익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토끼의 캐릭터를 통해서 이미 나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아. 뻔할 것 같아 라고 이제 해학적인 표현들이 드러납니다. 뭐가 뻔하단 말씀이요? 나 토끼님을 찾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성격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용하다 용해, 간이 명학이라 그런지 정말 총명하다. 얘 맞소. 네. 나하고 달리기 하자고 왔지요? 이러면서 이제 자라가 어떤 말을 해서 꿰낼 것인지도 이미 다 판단하고 이제 이런 장면을 관객이 무대 아래서 봤을 때는 어때요? 관객도 이 스토리를 알고 그것을 간파하고 먼저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 토끼의 모습을 통해서 재밌겠죠. 웃음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런 장치로 아마 이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본다면 이 토끼 성격을 한번 볼게요. 이 토끼 성격은요, 굉장히 급하다. 성격은 캐릭터는 급한 인물이다. 급하다라는 것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게 아니고 나하고 저 먼 용궁 구경을 하자고 왔소이다. 그렇게 좀 용궁 거기가 어딘가요? 달나라에 절구질하러 간 적은 있어도 용궁에 갔다 온 적은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 있죠? 달을 바라다 보면 달에서 토끼가 떡방아 찍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를 인용해 가면서 옛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네요. 옛날 이야기 인용. 자, 용궁이라 그러면서 이제 자라의 목적은 뭐예요? 토끼를 꿰어서 용궁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가고 싶을지에 대해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줄줄이 이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처럼 바닷속에 구중궁궐 아름다운 소녀들이 춤을 추고 이제 선녀들이 온갖 보석 반짝이며 나를 가져가라고 연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말 너무 입에 이렇게 달콤한 소리로 유혹하는 거를 혹시 타자성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은 자, 듣기다가 너무 좋은 소리로 아부하듯이 이야기하는 거를요, 감언이설이라고 해요. 타자성어로. 온갖 감언이설을 풀어서 토끼를 유인하고 있다. 우리도 왜 누군가가 나한테 립서비스 해주고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마음이 혹 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끼도 사실은 이제 그렇겠죠. 자, 정말 환상적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토끼 구경 가자고 하니까 토끼가 고민되는 게 있나 봐요. 난 털에 물을 묻히는 게 참 싫은데 가고는 싶은데 자라가 그게 무슨 대수요? 이러면서 자라가 나서서 토끼 겉옷을 뒤집어서 토끼는 보세요. 가죽이 있고 그 위에 털이 있잖아요. 근데 가죽을 밖으로 빼서 방수 처리를 하고 그 안에 털을 이렇게 숨겨주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는 없죠. 이게 연극이고 더구나 고전 소설이고 또 이제 장르의 특성상 해학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은 것 같아요.
자, 요런 방법이 있었구나. 몸을 꾸며 난 수영도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등을 내미면서 이제 자라 입장에서는 뭐 토끼에게 간도슬개도 다 내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 앉으면 내가 유람선에서 태우듯이 데리고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토끼가 자라의 등을 타고서 윤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3장 2장이었네요.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캐릭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토끼와 우리 자라의 성격을 조금 비교해 보면요. 토끼가 조금 급하다는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자라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토끼가 나 털이 있어서 싫어. 거기 어떤 곳인데? 나 달나라 가봤어도 거긴 못 봤어. 이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토끼의 대답에 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자라의 캐릭터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의 성격이 조금 대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이 인물들 간의 대사를 통해서 캐릭터를 형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중간에 들어간 해설 한번 볼게요. 토끼 자라의 등을 잡는다. 자라 기어가 바닷속으로 뛰어든다. 둘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몸동작으로 연기한다. 자, 판소리 음악이 다시 이어진다. 여기서 한번 판소리 한번 볼게요. 갑자기 왜 판소리 음악이 등장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래 토끼와 자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원전이 뭘까요, 여러분? 그쵸? 이 이야기의 각색한 이야기잖아요. 원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토끼전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 토끼전이라는 게 뭐냐면 판소리의 소설이라고 해요. 이게 어떤 소설일까요? 짐작하셨나요? 자, 판소리의 소설은요, 대체로 자, 원래는 판소리로 불리다가 판소리는 특별한 판소리를 구현할 수 있는 창자가 부를 수 있잖아요. 판소리로 불리던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는 일종의 판소리가 종합예술이잖아요. 연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읽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서 대신 이게 스토리를 전해주는 이제 종합적인 예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야기가 재미있던 것들은 판소리는 어때요? 지금의 연극과 비슷해서 현대 진행형이죠. 그걸 전문적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중에라도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의 수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집에서도 내가 혼자서라도 재밌게 읽고 싶은데 너무 재밌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 한글이 창작되었죠.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서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소설로 정착이 돼요. 그런데 원래 판소리이다 보니까 어때요? 판소리가 가지고 있는 건 원래 음악이잖아요. 음악과 그 다음에 연극적인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요 리듬감이 이 소설에도 특유하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하는데요. 판소리계 소설은 조금 여러 편이 있어요. 어떤 거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소설 아마 어렸을 때 읽었을 거예요. 자, 춘향가. 이것도 판소리로 불릴 수 있죠. 그 다음에 흥부가. 이 가짜가 뭐예요? 노래 가짜예요. 노래로 불렸던 지문이다. 그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썼겠죠. 자, 그 다음에 심청가. 여러분, 춘향가 이런 거 있잖아요. 춘향가 이런 거를 스토리를 하나를 다 완창하려면요. 막 10시간 정도 걸린대요. 노래도 했다가 대사도 했다가 이러니까. 그 다음에 수궁가. 자, 고전 소설을 이야기할 때는 토끼전이라고 하지만 이걸 판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수궁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적벽가. 이 정도가 있다. 판소리계 소설이다.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야기 진행을 한번 볼게요. 절정. 자, 이야기의 이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 뻔하죠. 토끼가 용궁에 왔어요. 누구랑 갈등 관계를 이루겠어요? 그쵸, 용왕이랑. 다시 용궁으로 전환됩니다. 용궁이 신이 나서 이제 걸어 나옵니다. 그러나 금세 몸이 아파서 쓰러질 듯이 의자에 걸쳐 앉아 거친 숨을 냈습니다. 자, 이 용왕이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자, 병이 심각할 때 위중하다라고 하죠. 위중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토끼를 잡아왔다고 어서 들어라, 이제 기쁜 거죠. 굉장히. 그래서 문화가 이제 자라 대신 토끼 데리고 들어오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데요. 온갖 대신들이 이제 모두 물고기들이라서 이제 깜짝 놀라요. 근데 토끼의 말번세를 한번 볼게요. 자, 야, 너 진짜 너 나한테 이러기냐? 하면서 화를 이제 버럭 내는 거. 우리 이런 거 한번 더 공유해 볼까요? 자, 이런 거 뭐라고 하죠? 자, 이런 동작지시문이라고 합니다. 동작지시문,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해요. 근데 토끼가 야, 너 용궁으로 데리고 온다니 이게 뭐야, 수산물 시장 횟집 센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자, 말번세가 굉장히 웃기죠. 그래서 이 토끼의 말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해학적인 우스꽝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는 이런 말투.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연극에서부터 이 포인트에서 좀 웃겠죠. 지문으로 보니까 하나도 재미가 없지만. 자, 토끼님 눈에는 이 용궁이 수족관으로 보인단 말이요. 그래서 우직하게 계속 대응을 해요. 용왕이 보고 있다가 감히 짐의 궁전을 모독하더니, 이 지문요 자주 사용하죠. 자, 1인칭 임금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1인칭 명사다. 자, 1인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왕을 봅니다. 저 생선 처음 보는데 싱싱하지가 않아서. 자, 저 생선은 처음 보는데 참 싱싱하지가 않구려. 아유, 회로는 못 먹어. 매운탕으로 먹겠소. 자, 이런 거 보세요. 임금으로서는 진짜 황당할 노릇이죠. 그런데 신하들도 어떻겠어요? 굉장히 부르르 떨겠죠. 깜짝 놀라고.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아마도 해학적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풍자. 왜냐하면 이 임금 굉장히 권위잖아요. 그런데 이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투잖아요. 임금의 권위에 도전하는 요 부분. 관객은 어때요? 보면서 킥킥킥킥 웃음이 나겠죠. 감히 임금에게 싱싱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물고기는 전혀 없잖아요. 근데 거침없이 이 토끼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대신들도 아마 모르진 몰라도 이제 연극을 할 때는 조금 놀라면서도 좀 웃음이 킥킥킥킥 새어나오는 그런 연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왕이 이제 부르르 떨면서 그놈 배를 갈라라. 요 임금의 캐릭터는 시종일관 좀 권위적이죠. 그래서 임금은 조금 이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 권위에 조금 도전하는 말투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 신하들이 토끼를 향해서 이제 달려들죠. 잠깐,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방금 간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했는데 상황이 이제 돌아가는 걸 보니까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토끼님 미안하오. 용왕님에게 약으로 바치려고 데려온 것이오. 그랬더니 토끼가 내 간을 바치려고. 근데 이때 이제 문어가 잽싸들 달려들어서 토끼를 잡고 전기뱀장어는 스친가 으아하겠죠. 토끼가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태세 전환을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보는 거죠. 침착하게 잊지 않고 과장해서 아우 안타깝습니다. 오호통제라 요거 한번 볼게요.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와요. 의성어인가 봐요.
비통하도다라는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슬플 때 어호 통제라 이제 이런 고전 소설에서는 많이 나오는 어휘예요.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내 간이 생선들에게도 쓸모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내가 간을 여러 개씩이나 물려받았구나 라고 갑자기 이제 연기를 하죠. 꾀를 냅니다. 자, 고등어. 과연 듣던 대로 판단력이 빠르고 총명한 토끼로고 그랬던 토끼가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고등어한테 한 방 먹입니다. 야, 너 배를 짝짝 잘라서 소금 쫙쫙 뿌려서 고등어 전 입 다물어라. 그럼 고등어 잡아내서 먹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등어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태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용왕에게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아까는 굉장히 반말했잖아요. 근데 마마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나이다. 보세요. 드리겠나이다. 굉장히 존칭을 사용하고 있자. 말투부터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탈출이라고 할게요. 그냥 탈출하려는 토끼의 다급한 심리가 드러난다. 그래서 말투부터 변했다라고 한번 볼게요. 뭐냐? 얼른 칼을 가져다가 배를 쭉 갈라보자. 그랬더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토끼를 제가 육지에다가 숨겨놓고 왔습니다. 라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거 큰일이다. 그놈 말을 믿지 마시오 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토끼가 이제 엄살을 떨면서 저를 죽이시면 아까운 목숨만 사라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자라가 다시 또 폐야 제가 다시 육지로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간을 가져오겠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한 번 더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자라는 우직하고 어떤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자, 용왕 그래라. 간도 없는 놈을 죽여 무엇하겠느냐. 털가죽도 뒤집어 쓰는 걸 보니 아까 올 때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왔잖아요. 간이 아니라 심장도 밖에 놓고 다닐 놈이 맞다. 데려오느라 라고 해서 이제 육지로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 있겠네요. 자, 토끼가 이제 도망을 치며 얼른 자라의 등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이제 등을 발로 차면서 속으로는 깔깔거리죠. 헤엄쳐서 올라가요. 아이고 이놈아 빨리 가자. 간 떨어지겠다.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은 우리 이미 잘 사용하는 거예요. 선생님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것들을 관용구라고 했어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단어를 합쳐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형성되는데 이것이 이미 관습화 돼서 의미가 모든 사람에게 그냥 통용될 때 간 떨어지겠다. 우리 무슨 의미예요? 몹시 야, 너 진짜 내 간 떨어지겠어. 원래는 간과 떨어지다가 붙었어요. 그럼 실제적인 사전적인 의미로는 간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놀랄 때 내 간이 콩알만해지겠어. 뭐 간 떨어지겠어. 몹시 이제 놀란 상황에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 간이 콩알만해지겠다라는 것은 진짜로 콩처럼 조그만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몹시 겁이 나서 길을 못 펴겠다. 이런 겁이 나다 정도만 정리할게요. 자, 이런 걸 관용구라고 합니다. 아니야 어서 가. 나 똥 떨어진단 말이야. 얼마나 똥뚜릿하면 이러겠어요. 이런 부분은 아마 해학적일 거예요. 그래서 요 임금과 신하와의 어떤 갈등,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자,
자, 마무리 단원 볼게요. 대단원 구성이 조금 다르다는 건 눈치채셨을 건데요. 갈등이 다 마무리되는 연극에서는 구조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이에요. 소설과는 좀 다르죠.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땅에 엎드려 숨을 꺾으시고요. 토끼가 언덕에 오릅니다. 자, 자라는 땅에서 걷느라 천천히 걷는데요. 토끼가 막 잽싸게 거니까 같이 가. 했더니 너 왜 같이 가냐? 했더니 가나만 줘야지. 자란 아직 몰라요. 너 줄 건 없다. 자, 이 토끼님을 속여서 너 용궁으로 지금 얘는 어때요? 사태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나 가난하만 줘. 거짓말이라는 것을 돌아가고 있는 사태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 야, 너 진짜 용궁에 속여서 데려갔는데 이놈아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하마터면 가마솥에 들어가서 통째로 토끼탕이 될 뻔했구나. 그래서 토끼의 이 말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본다면 조금 더 해학적이다. 웃음이 계속 드러난다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자라가 뭐야 나 진짜 깜빡 속았잖아. 이제야 이제 조금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고 허탈해하고 있는 자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놈 자라야 너나 이 땅을 어슬렁거리다가 보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잡아먹혀 자라탕이 되지 말고 얼른 너 가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라가 이제 땅을 치며 걱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토끼 이야기, 자라 노래와 토끼 이야기를 하면서 클라이막스를 맺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토끼, 산토끼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산토끼라는 노래를 패러디해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